자, 오늘도 뒷골이 팍 땡기는 무려 대통령이 언급한 아주 심각한 바가지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실 때 고혈압 환자분들 조심하시고, 뒤쪽에는 조금 또 혐오스러운 사진도 좀 등장하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들어온 이 제보가 8월 29일 날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훨씬 뒤죠. 9월 3일 날에 뉴스에 이런 게 났습니다. 대통령까지 지적한 해삼 바가지 가격 결국 행정처분. 보다 못한 대통령이 언급을 할 정도인데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기도 무슨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생난리가 났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국무회의까지 갔던 이 해삼 바가지 논란이 결국 시정조치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제보한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한 횟집에서 부당한 바가지를 당하고 항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아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자,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사안이냐면, 자, 앞서 8월 29일 날 저에게 제보가 왔는데 부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인당 43,000원짜리 회 백반, 가격도 결코 저렴하진 않았지만 이런 값이 있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회 백반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도 회를 자주 즐겨 먹는 터라 해삼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해삼은 시원하게는커녕 미지근했고 결국 반 이상은 먹지 않고 포장을 부탁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나온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핸드폰으로 비교해서 해삼 양인데, 그리고 포장을 부탁해서 나온 양이 이겁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뜬금없이 회 7만원이 추가로 찍혀 있었는데 이 회는 뭐냐 물었고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해삼입니다 라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해삼 요 한 접시가 7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비싸네요. 이게 또 게다가 시원하지도 않고 해삼 퀄리티가 시원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물컹거리고 찐득거리는 그게 나오거든요. 이 양은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눈으로 봐도 한 두세 마리 분량이 전부인 그 해삼이 7만원? 심지어 해삼에는 정확한 가격도 안내되어 있지 않고 영수증에는 해삼도 아닌 회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자 상황을 얼마 부리려는 듯 제 손에 5,000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5,000원 지어줘? 5,000원 먹고 퉁치자 이건가요? 제가 5,000원 돌려받고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양심,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몇천 원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는 소비자를 가볍게 보는 전형적인 바가지 영업, 기망이죠. 이런 식의 영업 행위가 계속된다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이와 같은 부당한 가격 부과와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널리 공론화되고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 글과 사진을 제보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시가라고 표현된 메뉴판입니다. 지금도 적잖은 횟집이 시가라고 메뉴판에 표시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물어보지 않고 주문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보통은 이게 시가인데 오늘자 시세가 한 대략 10만원 정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해외에 가서도 보통은 이렇게 시가라고 마켓 프라이스라고 적어놓은 거 이렇게 시키면 의뢰 와서 오늘 시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요. 두 번째, 해삼 한 접시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게 7만원을 받으려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비싸다는 울릉도산 또는 제주산 홍해삼 아주 퀄리티가 좋은 거를 한 마리 있다는 걸 제가 3만원에 파니까 이걸 횟집에서 팔면 7만원에 판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딱 봐도 평범해 보이는 해삼 3-4마리 써놓은 거고 그마저도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따뜻하게 또 나온 것도 문제고 이거를 7만원에 판다. 그렇게 팔았다 치더라도 사실 1마리 양심 있으면은 5,000원 지어주고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평소에 얼마나 고객을 기만해 왔는지 조금은 엿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심각성을 말해주는 대목이 될 것이고, 사실 이 집뿐만
뿐만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아니 그 전에 제가 블로그를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공론화를 하고 싶었던 시장 또는 횟집의 부조리한 사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터트린 것이 겨우 저울치기입니다. 이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지금도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장의 좋은 면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집의 회백반 먹어봐서 아는데 숙성회 하나만큼은 정말 어떤 횟집과 비교했을 때도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맛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는 생선국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예전부터 좀 가격 논란이 좀 많았던 집이기도 하고 납득을 좀 당하면서 먹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해삼 7만원은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 드네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횟집 메뉴판을 보는데 궁금증이 생겨서요. 주말에 횟집을 가려고 메뉴판을 보는데 다금바리 가로하고 능성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길래 이걸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다금바리하고 가로하고 능성어 한 마리씩 1kg당 10만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근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능성어하고 다금바리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비슷한 과지만 전혀 다른 어종이고요. 가격도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능성어를 팔면서 이거 다금바리다 하고 2배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제주도에 다금바리가 유명하잖아요. 다금바리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능성어라고 해서 뉴스에도 나고 영업 정지 처분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둔갑시켜서 판매가 됐다가 적발이 되면은 아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메뉴판에 단순 표기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다금바리 괄호하고 능성어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저 같았으면 이런 집은 거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다 양심이 있다고 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신뢰도를 잃는 거거든요. 물론 횟집 주인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금바리면 다금바리고 능성어면 능성어지 이 둘을 좀 교묘하게 혼용어로 표기해서 파는 거, 예를 들어서 민어, 가로하고 점성어, 이거 뭐가 다릅니까? 이건 시장에 대야겠죠. 다음입니다. 자, 지난 주말 속초에 가족여행을 가서 대포항 쪽 예약해둔 횟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가게 앞 수족관에 없어서 오종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메뉴판에도 일반회와 고급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자, 일반회의 경우 광어, 우럭 정도로 나가고 고급회는 그날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그때는 참돔, 농어, 보고로 나가게 된다고 사장님이 말했다고 하네요. 자, 원산지에는 참돔과 농어는 국내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으나 보고는 표기가 없더군요. 횟감이 나오고 먹다가 문득 보고회가 두툼하게 썰려 있어 사장님께 문의하니 보고가 맞다고 2번 정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보고회는 매우 얇게 쓰는 게 정석이라고 하고 챗 GPT에게도 문의하니 보고회로 보이지 않고 광어로 보인다는 답변을 주더군요. 요새 챗 GPT에 생선 사진 찍어다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오답이 많습니다. 여전히 챗 GPT가 아무리 발전했다지만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수산물 쪽에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좀 딥하게 물어보면은 여지없이 오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사실은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진만 보고 그것도 한 가지 각도의 한 장의 사진만으로 이 회가 뭐다라고 챗 GPT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요, 중짜 16만원에 가족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맛있게 먹은 보고회와 농어회가 맞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16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은 밑반찬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해산물도 좀 나와줘야 되고 매운탕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일단은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네요. 농어, 보고, 참돔. 딱 봐도 가장자리에 이 선홍색 혈압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돔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돌돌 말려진 것은 참돔의 약간 질긴 꼬리 부위를 장미꽃처럼 말아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가운데가 참돔이죠. 중간에 거무튀튀한 혈압육은 전형적인 농어의 특징이죠. 요 안쪽에 검은색보다 엷은 황갈색, 이건 농어 뱃살 쪽으로 보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보고가 어디 있냐인데 요
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하얗게만 하네요. 그리고 약간의 검은 실핏줄이 좀 보이는 것도 같고, 숟가락 위에 올려진 것이 보고해라고 하는데 확대해서 해보면은 이렇다 할 뭐 혈압력이 보이지 않고 약간의 검은 실핏줄이 보이고, 진짜 이분 말씀대로 좀 두툼하게 썰었네요.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진만 봐서 저 역시 이게 보고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보고일 확률은 모양을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 원산지 표기에 보고해 원산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즉 국내산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보통 국내산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산 까치복이나 밀복 종류를 많이 씁니다. 중국산 밀복은 이제 볶국용으로 많이 쓰고요. 까치복도 볶국으로 쓰지만 조림이나 복불고기, 복튀김, 그리고 회로도 쓰는데 냉동을 해동을 하다 보니 특유의 짠득짠득한 식감이 있죠. 굉장히 질기거든요. 근데 냉동복 오다 보니까 질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얇게 썰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껍게 썰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 보고라고 해놓고서 보고가 아닌 다른 어종을 냈을 때 그만한 차익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 냉동보고 쓰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8월에 휴가철을 앞두고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종하면 무조건 비싸다고 착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보고입니다. 가장 비싼 보고라고 한다면 참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주복인데, 이게 보통은 접대용으로 쓰는 아주 비싼 고급 보고회가 되겠고, 참복과 자주복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저렴한 보고 종류가 꽤 많은데 동해안 일대 가면은 까치복이 있고요. 까치복보다도 더 저렴한 게 까칠복이 있고요. 예, 그래서 밀복, 음복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있지만 복국도 끓이고 이렇게 회도 뜨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업장 입장에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보고회라고 생색낼 수 있으면서 저렴한 냉동복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속이고 어쩌고 할 그런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드신 것이 참돔농어 보고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업체가 고급 회라고 구분을 해서 팔면서도 조금 영리하게 품목을 꾸린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구독자님들의 문의가 또 들어와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제목이 뭐죠? 제가 사기당한 걸까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사기를. 시드니에 거주 중인데요. 대광어를 구매 후 필렛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30분 후에 오라고 해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골랐던 그 광어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시드니 쪽에서 구매한 넙치과 어리로 보이죠? 근데 이게 뼈가 있고 필렛으로 포를 이렇게 떠줬네요. 포를 뜨는 솜씨가 형편이 없죠. 구멍도 뚫려있고. 호주니까 필렛 뜨는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분이 선택한 원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필렛을 뜬 거는 너무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딱 봐도 필렛이 원물 대비 좀 작아 보이긴 하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네요. 가장자리. 여기 뭐가 있죠? 넙치과 어류 하면은 지느러미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포로 뜬 걸 보니까 지느러미 살이 없네요. 원물에는요, 지느러미가 있는 요 부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아마 도려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미루어 봤을 때 이 필렛은 이 원물이 맞는 것 같은데 지느러미 살이 정확히 빠진 사이즈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느러미를 잘려다가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양권에서 이 지느러미를 잘 안 먹더라고요. 보면 물컹물컹하고 또 기름기가 많다 보니 좀 비선호 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횟감을 목적으로 뜬 필렛이 아니잖아요. 대개 이쪽에서는 조리용을 염두에 두고 뭐 피쉬앤칩스라든지 튀김이나 가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포를 뜬 건데, 포를 뜬 솜씨도 지느러미 잘라낸 것도 여러 가지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느러미 요거를 잘라낸 게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농어 기생충일까요? 농어를 샀는데 내장에서 이거 고래충도 아닌 것 같고 처음 보네요 라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 알집 주변에 뭔가 이렇게 검붉은색의 피 먹은 듯한 실타래 같은 게 엄청 꼬여 있죠. 요것의 이름은 필로메트라라고 하는 선충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망상어, 농어 같은 내장, 특히 얘네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알입니다. 알. 난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선충류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다 기생충류 중에서는 가장 그 모습이 혐오스럽습니다만 딱히 인간에 기생하지도 않고 특별한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제거하고요, 살은 드셔도 됩니다. 얘들은 특별히 숫자가 죽는다고 해서 살 쪽으로 막 파고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도 또 기생충 관련된 건데 점성어의 노란 반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점성어를 사서 이렇게 포를 떴는데 보니까 전체가 다 노랗게 오염이 됐네요. 아유, 딱 봐도 징그러운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뭐 부위를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오염이 되는데 이걸 확대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노랗다고 해서 기생충은 아니고요. 확대를 하니까 역시나 점액질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약간 빗살 무늬도 보이고요. 약간 작은 점들이 모여있는 고름 형태로도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데 이것도 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디모조이드류에 속한 기생충입니다. 날 것으로 식용할 경우에는 가벼운 복통과 설사 그리고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날로 드시지는 않아야 되고요. 당연히 익혀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으나 사실 이 정도로 오염된 것은 익혀서도 먹고 싶지가 않겠죠. 이거는 전량 반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점성하면 보통은 양식인데 이건 자연산인가요? 왜 양식이 이렇게 오염이 됐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점성과 양식이 아닌 자연산으로도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특히 뭐 경상남도 일대 해안가에서 낚시꾼들에 의해서 포획이 되기 때문에 양식인지 자연산인지는 따로 지금 언급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순 오종문입니다. 오늘 주문진에서 낚시를 하다가 무려 1타 쌍피를 했지 뭡니까? 너무너무 신나는데 막상 오종이 헷갈려서요. 두 마리가 잡혔는데 여기 지금 큰 게 문치가자미로 보이죠? 문치가자미가 검은 요 안반 쪽 주변에 서식을 하는 개체로 보입니다. 왜냐면 몸 색깔이 검잖아요. 주변 환경 색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반점이 막 있는 것은 돌가자미죠. 동해 쪽에 사는 돌가자미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하얀 반점이 막 있고 여기 지금 잘은 보이지 않지만 좀 더 확대하면요. 등짝에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회를 치기 전에는 칼로 이렇게 오려냅니다. 그래야 이제 껍질이 잘 벗겨지니까. 다음입니다. 며칠 전 묵황에 가서 생선을 구입하는데 저는 상인분이 볼락이라고 파시는 생선을 구입했습니다. 평소에 남해 쪽에서 볼락 낚시도 많이 하고 먹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잡았거나 먹어본 볼락보다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볼락류입니다. 볼락의 한 종류이고요. 요거는 개볼락입니다. 개볼락이라고 하는 종류도 최근에 이제 세 종으로 학술적으로 좀 정의가 됐는데 얘는 개볼락 중에서도 황점 개볼락이라고 하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황점 볼락은 따로 있고 얘는 황점 개볼락이라고 하는 개볼락의 한 종류입니다.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화로회로 썰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조림도 좋고 찜도 좋고 구이 튀김 전천으로 탕까지 이용하기 좋은 나름 고급 잡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입문철TV 30번째 얘기를 마치는데 제가 전에도 미담 사례가 있으면 조금 제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통 들어오질 않네요. 미담 사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횟집에 미담 사례 있으면 아래에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이 수산물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들 궁금했던 사항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제 최근에 왔던 메일을 쭉 보다 보니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이제 와서 답변하자니 타이밍을 많이 놓친 그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많은 문의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못해요. 근데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막 살펴서 최대한 누락 없이 답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날 이상하게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제가 가끔 놓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